대표님, 이번엔 댓글입니다. 네. 오랜만인데. 네. 읽어볼게요.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신부를 소개하는 결혼업체가 있습니다. 신부가 이미 한국어가 되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항공료, 기숙사, 한국어 교육 비용이 들지 않아서 비용은 낮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만 할 경우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인가 봐요. 이런 업체가 있나요? 가끔 전에도 제가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업체 말만 믿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 중에서도 그 업체에서 소개를 받았어. 받아갖고 결혼식 하고 해갖고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한 번만 결혼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하고 무슨 세 번째 결혼이야. 한국에서? 예.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신랑들은. 그렇죠. 예. 신랑들은 모르고 이 여성이 이혼하고 계속 불법 안 되려고 또 결혼하고. 왜냐면 이 처음에 베트남 여성은 결혼을 해서 외국인 등록을 2년인가 이렇게 받고 나면은 그 사이에 이혼해도 2년까지는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2년 안에 다시 결혼하면 돼요. 다른 한국 남성하고. 근데 그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혼인증명서에 뜨면 다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나오지만 베트남 여성은 안 나오잖아요. 베트남 혼인관계 증명서는 아니고 베트남 이제 독신 증명서에는 직전에 누구와 이혼을 언제 했는 요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여성이 몇 번 이혼 결혼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나라의 서류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이혼을 했는지 그걸 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자녀가 뭐 한국 사람하고도 있는지 베트남에도 있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 명을 낳았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뭐 아기 낳았다 하면 배에 뭐 아기 난 자국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한 명 낳는지 두 명 낳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저는 그래요. 한국에 와 있는 여성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유학생,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뭐 노동비자, 뭐 그러고 가족 초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온 게 있는데, 결혼으로 와서 다시 이혼하고 다시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답니다. 결혼으로 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과거에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성이 불법 체류냐 불법 체류가 아니냐, 그것도 많이 좌우합니다. 불법 체류 여성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 계속 살면서 아기 놓으면 됩니다. 둘이. 아기 놓으면 되고, 그 대신 벌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자진 출국 시기에 벌금 면제시켜주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베트남으로 나가서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오면 돼. 그런 여러 가지 벌금 안 내려면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불법 체류자들하고는 사실상 내가 불법 체류니까 합법화를 하려고 결혼에 응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말 잘하니까 좋겠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는 거. 자, 첫째 단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계속 일만 해왔어요. 그러면 돈 버는 데 익숙해져 하고, 결혼하고도 계속 일만 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보다도 일하는데 먼저 치중을 한다. 이래서 베트남에 막 돈만 계속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또 결혼 생활이 또 삐끗삐끗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여성은 저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유학생들, 유학으로 와서 돈 벌려고 이제 유학으로 왔어. 근데 학교도 다니고 막 이렇게 돈도 벌고 하니까 힘들어. 그럼 학교 안 다니면은 불법 체류가 되니까 또 그걸 면피하려고 결혼으로. 근데 유학생도 반드시 내하고 결혼했을 때 일을 안 하는 조건부. 근데 유학생들한테는 가장 잘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유학생들 대다수는 처음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요. 그게 빚으로 남아 있어요, 분명히.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아주 벨벨 그런 소리가 차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 대도시에
무조건 비자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한국으로 무조건 들어가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개월 안 된 신부, 1년 안쪽 신부, 1년 안쪽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런 아가씨가 진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소개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오래 체류한 사람들은 이미 한국 생활에 물들어 있어. 신랑이 어떤 컨트롤이 잘 안 될 거예요. 오로지 비자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심이 아니고. 예, 진심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한국에서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하고 1년간 동거해보라 합니다. 1년간 동거해보고 서류는 나중에 하더라도 최대한 동거해보고 그 사람에서 판단해보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돈만 벌으려고 갈락하는지 뭔지 모든 걸 파악해보면 되잖아요.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소개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서류 진행도 하고 바로바로 막 하려고 한다고. 여자 쪽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오래 있던 사람들은 과연 불법 체류냐 아니냐 이런 것도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고, 불법 체류는 무조건 하기 힘들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무조건 두 사람 사이에 애기 낳아야 돼. 애기만 놓으면 돼, 그도. 근데 애기를 신부들이 안 놀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이는 한국 합법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 돈 벌려고. 예. 그래서 그거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해도 계속 다니려고 한다. 가정은 뒷전이 될 거다. 그런 부분을 알고 하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과거 전에 뭐 한국에 간 지 사실 1년 안 된 신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제 아는 분의 처갓집 가족이라서 거기는 유학으로 가서 결혼하고 신부가 일 안 하고 지금 애기 임신하고 애기 낳을 준비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도리어 한국말 좀 할 줄 아니까 좀 더 이익이 되죠. 근데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근데 주위에서는 불법 체류냐 지금 계속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걸 본인이 잘 판단하세요. 이익도 있지만 실도 많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